패딩 여기를 살짝 열어봤더니 편지가 없는 거야. 아, 이거 봤구나. 야, 없었던 일로 엄마 생각하고 지낼 수는 없겠어요? 괜히 만나는 게 엄마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듯한 느낌도 내가 들어. 저기 하나 빈 거. 뒹굴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근처 카페 가서 길쭉이랑 수다 좀 떨려고 나왔습니다. 바람 엄청 불어. 토요일 이 시간에 술 안 먹고 맨정신에 있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남들 다 하는 심야 카페를 한번 가보자 이것이지. 얼마나 걸리지? 20분? 20분? 20분이면 금방 가는데. 어머니한테 연락 드렸어? 아니, 엄마랑 좀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좀 됐어. 그것도 계속 물어보기가 또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얘기 안 하고 있었거든. 어머니랑 연락했냐 이거를. 근데 연락을 한번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맞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딜레마야. 엄마가 혼자 있잖아. 나이도 좀 있고 걱정은 되지. 뭐 뭔 일 없나 뭐. 근데 내가 이쪽인 거 알게 된 이후로 엄마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아무래도 뭐 엄마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쪽이시니까 그게 계속 모든 어떤 대화의 갈등의 그냥 근간이야. 얼마나 됐지? 어머님이 언제 하셨더라? 3년 됐지, 3년. 벌써 3년 됐어? 그때 그거지. 내가 너한테 써줬던 편지를 어머님이 보셔가지고. 맞아. 그날 내가 차가 출고되는 날이라 내가 오후 반반차를 써가지고 집에 잠깐 들러가지고 회사 갈 때 입었던 패딩을 얇은 옷으로 바꿔 입고 갔거든. 근데 그 패딩 안주머니에 너가 되게 애정을 듬뿍 담은 그 편지가 들어있는 패딩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 그 차를 받아가지고 나 너무 들떠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빨리 좀 올래?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뭔가 창백한 목소리? 목소리만 듣고도 아, 이게 뭔 일이 있구나 했어. 아니나다가 집에 딱 들어가니까 엄마가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뭐 할 말 딱히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실대로 말해도 된대. 엄마는 다 이해할 수 있대. 아니 뭔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내 방에 슬쩍 들어갔어. 패딩 여기를 살짝 열어봤더니 편지가 없는 거야. 아, 이거 봤구나. 사실 엄마한테 오랫동안 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엄마가 아마 알게 된 거 같아 보인다. 근데 이걸 내 입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냥 잠깐의 내 일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엄마 생각하고 지낼 수는 없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엄마가 너 동성연애자 맞니? 막 울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이야기. 그때 너가 막 엄마가 나 이쪽인 거를 알았다 막 해가지고 뭐 엄마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한참을 연락이 안 됐었지. 너가 어머니한테 나에 대한 존재를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 친구로서. 맞아. 그리고 내 이름도 어머니한테 얘기해주고 뭐 맞아. 누구 만나러 간다 누구 만나러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맞아. 많이 했었잖아. 맞아. 근데 하필 그 편지에 내가 프롬 누구누구 이렇게 맞아. 내 이름을 써가지고. 맞아. 나도 너 만나는 동안 뭐 외박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잖아? 근데 맨날 남자애랑 가. 이상하잖아. 사실 우리 연애 초반 한 3년 정도는 너가 여자애였어. 지수라는 애였는데 너랑 헤어지고 지수를 통해 동갑내기 남자 친구를 내가 사귀게 됐어. 그렇게 이제 너를 이어간 거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너가 하필 쓴 말에 뭐 몇 년 됐다 이런 말이 맞아. 있으니까 거기 셈법이 나오잖아. 다 이제 얘였구나가 이제 되는 상황이었지. 그 나는 처음에 그게 되게 걱정이었어. 그 굳이 내 이름을 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지. 그냥 뭐 친구라고 하면 되고 뭐 이름 물어보면 그냥 뭐 다른 친구 이름 대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편지랑 또 연결이 안 됐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좀 후회도 많이 했지. 나도 너무 그때 놀랐고 의도한 커밍아웃 아니었고 원했던 커밍아웃 아니었고. 어머니 반응은 어땠어? 우리 엄마 진짜 거의 죽으려고 그랬어. 너한테도 얘기는 안 했는데 나랑 얘기하다가 쓰러서 앰뷸런스 타고 갔었어. 그리고 처음에는 나한테 울면서 엄마한테 다 얘기해봐. 네가 뭘 아무리 잘못해도 내 아들이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좀 기대를 했어. 혹시 엄마가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으려나? 근데 엄마도 그냥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좀 노력이었던 것 같아. 그 다음 날부터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옥이 펼쳐졌고 엄마가 진짜 7일 내내 술을 먹었어. 근데 뭐 어머니 마음도 이해는 돼. 내 자식이 그런다 하면 그거를 이렇게 뭐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님이 몇이나 되겠어.
그리고 더군다나 외동이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기도 하고 또 아빠가 나 군대 있을 때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 엄마가 어떻게 보면 좀 나만 보고 살았지. 그리고 또 거기에 원래 엄마 태생적으로 엄청 자식을 너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야. 플러스 거짓말을 증오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종교가 또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확실히. 그 거의 다 왔다. 카페 가서 마저 일단 얘기하자. 시키신 음료와 빵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하는 거야? 봤네. 봤네 엄청나. 아, 생크림 같은 건가 보다. 맛없지? 좀 맛땡인데? 그래? 이거 맛있다. 맛있다. 여전히 어머님은 못 받아들이시고 계신 거지? 어떤 날은 엄마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뭐 병은 아니래더라. 뭐 이러다가도 막 횡패 부리는 날도 있고. 어머님도 왔다 갔다 하시겠지. 뭐 음. 내 자식인데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다가도 생각해보면 아 이거는 진짜 아닌데 막 이렇게 맞아. 하시는 그런 게 있겠지. 엄마의 그 갈팡질팡했던 모습을 보면서도 참 나도 마음이 아팠고. 근데 또 어떻게 난 살아가야 되잖아. 사실 엄마는 이걸 병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 바꾸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엄마랑 조금 합의점? 이런 거를 좀 잡아 나간 거는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고 하더라고, 엄마가. 가면은 뭐 해? 심리 상담 받으러 가면? 진짜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이야. 엄마를 먼저 둘이 상담을 해. 나 혼자 또 상담을 하고 몇 회가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같이 또 하고 해서 한 10번 정도 했어. 길쭉 씨에게 어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뭐 이런 얘기들. 사실 상담 선생님은 이거야. 동성애라는 거가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고 어떤 가치관의 차이, 그게 잘못됐고 고쳐야 되고 이런 걸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거 이전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의 어떤 그 불협화음도 엄마랑 나랑 상당히 많은 편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상담 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떤 근간이 되는 갈등점을 좀 해소하면서 동성애에 관련된 어떤 가치관 차이를 이제 좁혀나가는 시도를 이제 하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엄마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나를 좀 고치는 데에 어떤 수단으로 이 심리 상담을 하고 싶어 했던 거더라고. 엄마가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지도 막 얘기를 하면 나한테도 전달이 될 거고, 그럼 엄마를 좀 불쌍하게 여겨서라도 이런 상황이 이제 기대했던 것 같아. 근데 상담 선생님도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 저에게 그런 걸 요청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상담을 나는 더 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느끼기에 엄마가 이제 상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내가 보기에. 심리 상담을 통해서 아, 엄마랑 나랑 사람 대 사람 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알게 돼서 참 좋았거든. 동성애적인 내용만 빼면 엄마랑 사이는 조금 좋아졌었어. 맞아. 그때 당시. 그때 한창 그래도 어머니랑 연락도 자주 하고 막 집에도 그래도 한 번씩 가고 밥 먹고 막 이랬었잖아. 나도 좀 노력했고 뭐 엄마랑 같이 뭐 여행도 몇 번 가고 그랬지. 근데 이제 엄마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들이 좋은 거지. 근데 그거가 이제 계속 응어리 져서 기회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이후로 막 뭐 설이나 추석 때 이제 집에 가잖아? 그러면 진짜 나는 사실 벌 받으러 가는 거였어. 그 과거의 이야기들. 그게 무한 반복.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나의 존재를 아시잖아. 이제는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셔? 사실 내가 좋아해서 만나고 있는 건데 마치 너가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 왜냐면 엄마한테는 나쁜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너를 막 좋은 아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겠지 아마. 좀 선 넘는 얘기들을 막 하면 엄마가 친구 덕에 부동산도 공부할 수 있었고 면허도 땄고 나 견문이 얼마나 넓어졌는데 이런 말을 이제 하면 왜 개편을 드냐 뭐 이런 식이 또 돼. 진짜 유치한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는 거야. 아, 너무 이제 곤욕인 거야. 엄마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얼마 전에 Q&A로도 올렸잖아. 개인적인 소망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채널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사실. 알고리즘에 떠서 헉, 근데 뜰 수도 있겠다. 뜰 수도 있어. 왜냐면은 어머니가 한창 그거 되게 많이 공부하시지 않았어요? 맞아. 유튜브로? 동성애를 이해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동성애 뭐 이런 거를 엄청 찾아왔어. 어머니 알고리즘에 떴는데 막 우리 막 게이 커플의 성생활 막 이런 것 뜨면 어떡해. 우리가 찍은 영상들이 과장도 없고 그냥 진짜 날것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리고 어디 가서 부끄러운 이야기는 없어 내 기준에. 우리가 블러를 하더라도 어머니 알아보시지? 무조건 알아보지. 그럼. 이런 식으로라도 좀 근황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좀 엄마가 덜 외롭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만 애가 살아가고 있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지나친 고민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혹시 엄마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어머니랑 음. 연락은 한번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근데 또 그게 있다? 괜히 만나는 게 엄마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듯한 느낌도 내가 들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배신감 이런 것도 비례해서 클 거 아니야. 그것도 꽤 아픔일 거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락해야지. 어느 시점에 어떤 기회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나도 계속 지금 간을 보고 있어. 혹시 알고리즘에 뜰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하나 해. 나 근데 엄마가 한번 이 영상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뭐라? 아니 그러진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시작할게. 안녕, 엄마, 나야. 사실 엄마한테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진짜 많이. 우연치 않게 이제 알게 된 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막막함이 엄청 컸어.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엄마에게서 좀 도망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내 맘대로 살려고 선택한 방법은 사실 아니거든. 엄마나 내가 조금씩 손해보더라도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 협조하고 해보고 싶어.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상황인 것 같아. 나의 모든 걸 막 부정하는 말을 쏟아낼 때가 있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 나도. 근데 그런 죄인으로서 엄마 앞에 있어야 되는 내가 너무 힘들기도 하더라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 많이 해주신 부모님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맞다는 얘기도 아니고 엄마가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저 우린 좀 다른 거라는 거. 각자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는 상황만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연로한 엄마 입장에서 가능할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아. 너무 늦지 않게 다시 내가 다가갈게요. 속상해하고만 계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이 영상이 엄마에게 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고 있지 않고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아니, 저번에 커밍아웃 영상 만들 때 진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아름다운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힘든 아우팅이나 커밍아웃을 겪은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엄마도 어떻게 보면 그런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 나도 또 피해자인 거고. 젊은 마음의 어떤 패기로 나 당당하게 살래 이래서 막 커밍아웃 할래? 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한테 한번 연락을 드려. 어머님도 좀 한편으로는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야. 이제 가자 슬슬. 이제 하는데 벌써 가? 응. 25분 앉아 있었는데? 추워. 심야 카페는 원래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건데. 저희는 이만 안녕히 계세요.